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타민 C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별 건 없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과학 원, 그 멘델의 유전 법칙 계속해서 필기하는 방법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 닉네임처럼 그냥 동네 강사, 네, 동네 1타 강사이고요.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능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이제 보니까 수능이 한 116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공부에 올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방학을 맞아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특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김없이 그냥 공부하다가 같이 필기했던 뭐 꿀팁까지는 아니고요. 요령 같은 거 같이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멘델의 그 법칙 중에서 독립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두 쌍 이상의 대립 형질이 함께 유전될 때 서로의 유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각각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현상이라고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정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요 독립의 법칙을 들어가기 전에 멘델의 가설 중에 모든 생물에는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가 있으며 유전인자가 있으며 이 유전인자는 어버이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오른쪽에 같이 그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이 이렇게 좀 필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드맵을 써서 조금 필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PDF 같은 거에다 필기를 하시는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그 PDF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시는 것도 뭐 괜찮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뭐 근데 이왕이면 개인적으로 제 예전에 학창 시절을 좀 되돌아봤을 때 저는 과목마다 조금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는 걸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긴 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건 뭐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한테 맞으시는 공부법을 찾아서 지속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학생하고 같이 PDF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오토 생명과학 원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버전이 약간 옛날 버전이라 조금 요즘 친구들이 가지고 계시는 버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라고 가운데 마인드맵을 좀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인자가 한 쌍이라는 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이렇게 받는 거를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열의 원리라고 해서 자, 쌍을 이룬 인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표현되는 유전인자는 저희가 그 우성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표현되지 않는 것을 열성인자라고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표현을 했고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학생한테 제가 설명할 때 쓴 표현인데, 이제 조금 제가 그 필기하기 전에 그냥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예를 들면은 흑발하고 금발의 어떤 유전자가 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흑발이 조금 더 우성을 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두 유전자가 결합을 했을 때, 흑발이 표현된다. 그거를 학생과 같이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 형성 시에 분리가 된다. 그것도 같이 밑에다가 좀 같이 필기를 해줘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지우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독립의 법칙을 이제 좀 그 표로 테이블로 나타낸 게 있어서 학생하고 이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같이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지 다시 한번 필기를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완두콩 같은 경우 둥근 거를 이제 대문자 R로 표현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황색을 대문자 Y 두 개로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름진 거를 소문자 R 두 개로 표현을 하고 자, 녹색을 소문자 Y 두 개로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생식세포가 이쪽에서 얻을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 R하고 대문자 Y 두 개가 될 거고요. 이쪽에서 얻을 수 있는 생식세포는 소문자 R하고 소문자 Y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결합을 했을 때 요거는 부모 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F1이라는 게 자식 1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자,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인데 이렇게 되면 우성 유전인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둥글고 황색인 아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테이블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아마 수학에서 수학에서
그 집합 배우시잖아요. 집합에서 그 원소의 개수, 이렇게 부분 집합의 개수 배우실 때 2의 n승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원소 개수 집어넣어서 아마 구하는 방법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인자가 이제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의 사승해서 이것이 발현될 수 있는 이제 종류가 총 16가지다라는 거를 학생하고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테이블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얘네 둘이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이 친구 둘이 만났을 때 그죠? 다시 요렇게 만났을 때 요렇게 만났을 때 다시 두 번째 칸에서는 요렇게 만났을 때 요렇게 만났을 때를 각각 대문자 소문자를 맞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6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중에서 대문자 R, 대문자 Y가 들어간 경우는 무조건 얘네들이 우성이기 때문에 둥글고 황색인 완두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세 보시면 지금 야, 걔네들이 9개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문자 R이 들어가고 자, 소문자 Y가 반드시 2개가 들어가야 얘가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둥글고 녹색인 경우는 3가지. 그 다음에 소문자 R이 2가지고 대문자 Y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주름지고 황색이기 때문에 얘네가 3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R과 R 2개, 소문자 Y 이렇게 2개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주름지고 녹색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1개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옆에 표를 다시 그려보고 이렇게 비율 9대 3대 3대 1을 한번 써본 겁니다. 네, 학생이랑 같이 좀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이제 요렇게 맨델의 유전 법칙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유전 현상이 있는데, 이제 맨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서 그 둥근 완두랑 만약에 주름진 완두가 있을 때, 이 둥근 완두가 그 유전 인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둥근 완두가 발현된단 말이죠. 둥근 완두가. 자, 그런데 맨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전 현상이 있어요. 바로 분꽃인데요. 분꽃의 교배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중간 유전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불완전하거나 유전자형이 잡종인 경우에 중간 형질이 표현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분꽃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 RR이고요. 흰색이 WW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완두콩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 나타나거나 흰색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꽃은 RW라 그래가지고 분홍색의 꽃이, 즉 중간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네, 좀 신기하죠? 네. 오늘은 저희가 그 필기법을 좀 공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자세한 사항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꽃의 교배 실험도 아까 저희가 그 완두콩 교배처럼 한번 표를 다시 그려봤어요. 그래서 대문자 RR 붉은색, 소문자 RR 흰색 이렇게 해서 생식세포는 각각 R과 W 이렇게 2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2개, 원소가 2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 부분집합인데 나올 수 있는 종류가 2의 2승이니까 총 4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만났을 때, 요렇게 만났을 때에서 총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RR이 1가지, RW가 2가지, WW가 1가지여서 붉은색, 분홍색, 흰색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맨델의 유전 법칙 중에서 자, 분꽃의 교배 실험까지 저희가 필기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네, 뭐 이거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뭐 보잘것없지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약속드린 대로 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네 일타 강사 비타민C 선생님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주자주 업로드 할게요. 좋은 의견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저는 비타민 C였습니다.